나라 걱정할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 자,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탄핵되는 순간에 결정문 읽을 때 앞부분에서 많이 떠하셨죠? 앞부분에서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판사들 보면은 사형선고 내릴 사람 앞에는 앞에다가 대고 뭐 엄청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잘했다 아셨군요. 뭐 이런 얘기 막 넣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디서 조금 놀랐냐면 네. 블랙리스트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는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잖아요. 네.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어머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네. 그래서 식은땀이. 식은땀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되나? 이러다가 이제 걱정되나? 이게 워낙 짧아 놓으니까 그 생각이 네. 얼마 안 가고 바로 이제 탄핵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바른정당은 살아났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당 해체하는 거였죠. 당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다 사퇴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또 사표까지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 해체도 얘기했고 실제 사퇴나 당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네. 그렇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살아났는데 아직 다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어제 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바른정당 뉴스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직접 격돌한 건 아니죠? 두 분은 직접 결돌하지는 않았고 네. 초반에는 김무성 의원이 계시다가 회의장에 네. 이 똑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미? 일요일 날 한 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무성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에 동의하냐 마냐. 그러니까 정병 대표가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진을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있었군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워둔 것은 이대로는 당이 안 되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견을 달았던 거예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밥 먹고 들어와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고 속보가 떠요. 본인만 사퇴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다. 근데 당대표가 사실 자기만 사퇴했지만 이거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니까 한 사람이 사퇴하면 나머지도 사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하나를 사퇴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당하신 거예요? 네, 사퇴 당한 거죠. 본인도 모르는데 사퇴 당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총일 못 들어가고 뭘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속보가 떠요. 네. 정병국 대표 사퇴. 그럼 저도 이제 사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위총장으로 뛰쳐간 거예요. 네. 난 내가 사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하자. 이유를 모른 채 네. 이미 사퇴 당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소위 지금 이제 김무성 우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제 탄핵도 됐고 하니까 네. 넓혀서 외연도 확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누굴 오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빼곡히 다 자리 차지하고 줄 자리 하나도 없는데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비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퇴하겠다. 우린 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흔쾌히 사퇴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났어요.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막 회의 김무성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되냐. 통합을 왜 비운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그러면은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내부 인사를 하겠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셔터 내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당내도 지금 바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큰 줄기가 바른정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죠. 예. 저기 호위무사가 몇 분 계시죠. 그 호위무사 중에 한 분이 저희 고정 출연자인 것 같기도 한데. 김성태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계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성태 자하경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내일 여쭤볼게요. 그쪽 입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비대위원 자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을 확 쥐고 대선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중에서 막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랬다면서 회의장에서. 하여튼 지금 무슨 욕설이 나왔습니까? 방송 금지 용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야 인마 이런 건 나왔어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강도가 조금 높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요? XX. X로 신문에 쓴 걸로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죠? 예.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면. 근데 18 이런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18.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료들끼리 야 임마보다는 조금 센 단어가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격정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혹시 집기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목되는 한 분이 마이크 2개를 묶어서 던졌죠. 묶음으로. 예.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어 놓으니까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앞에 톡 떨어졌어요. 그 묶인 거 보고 다 선수들인데. 그런가요? 알고 했죠. 여하간 그 정도로 흥분됐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크게 갈리는 선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워두고 차라리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통합을 위한 비움이라 그래놓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 앞에 말이 안 되니 그건 그냥 두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장이 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빅텐트 연대를 하는 통합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종의 영업상무 아니에요. 근데 발언 하려면 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급장을 붙여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에 사실 그건 우리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좋다. 그 말에 일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비워뒀다는 비대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대위원장으로 오케이 그럼 잘 됐습니다 하고 회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했더니 막 거기서 선대위원장 더하기 비대위원장을 다 주고 전권을 다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가만 안 있겠다는 거는 또 탈당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단 저쪽을 막 공격하세요. 왜냐하면 이쪽은 내일 들을 거거든요, 방어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간 공격이라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사이 직책으로만 말하자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당을 더 키우는 제3지대 혹은 김종인 전 대표 비패권지대, 굉장히 이상한 용어예요. 입에 안 붙는. 일단 명칭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입이 안 붙어가지고. 반패권이 더 낫겠네요. 입에 붙기로는.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네. 여하간 그런 제3지대를 구성하려면 그 사람들 좀 긁어 모아서 외연을 확대하려면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근데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꼭 있느냐. 선대위원장이면 선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런데 그러면 핵심은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을 좌우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네요. 오히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본인이 계속.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걱정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분들. 몇몇 걱정하시는 분들은 김무성 대표는 정말 훌륭하다.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공명성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 김무성 대표는 환영이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최고위원 등등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당직을 거의 이제 싹쓸이 하겠다는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 때문에 걱정돼서 안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김성태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뭐 누구라고 지목하긴 그렇지만. 붙어서 싸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하간 그 쟁점이 뭔지는 알았어요. 쟁점이 뭔지 이해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으로 아프실 예정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그 주사를 많이 맞으셨을 때도 몸이 안 좋아서 주사 맞았다 그러셨잖아요. 검찰 그런데 소환에 이제 그 주사를 사저에 나오셔서 맞지도 못하시는데 아플 가능성이 있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 이유를 뭘로 말씀하시든. 그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형사 소추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막을 방법이. 뭐 건강상의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 종목은 뭘까요? 종목이요?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뭐 불면증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불면증으로 근데 안 나. 불면증이면 조사를 오래 받고 좋죠 뭐. 밤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소위 이제 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분들이 그 사저라고 하지 않고 자택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저도 사저가 뭔지 왜 사저라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관저 반대가 사저죠. 공관 사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 개인 집을 사저라고 하니까. 아니, 그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저가 아니네요. 현직에 있을 때 관저 사저가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이제 현직에서 탄핵돼서 나오신 분이 왜 사저라는 말이. 자택.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그게 입에 붙어 썼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택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자택이라고 하고 그 자택 앞에 몰려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적이라고들 이름 붙이대요. 뭐 신종 팔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그 개개인들의 호불호는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보수 지지자를 직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택에 돌아가는 순간에. 많이 최대한 이빠이 하셨잖아요. 최대한 네. 자체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네. 아니면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일본어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인가요? 네. 일본어죠. 일본어 쓰는 거에 대해서.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 단어로만 그 뉘앙스가 살아나는 건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해요, 제가. 사실 저는 영어를 막 쓰면서. 이빠이가 제일 좀 여기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제일 오지 않아요? 다른 단어거든요. 저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해요. 슬리퍼하고 스트레퍼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건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방통위나 뭐 그 정확한 기관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제재를 하나요? 네, 기관 그건 뭐 저희 PD가 당하라고 하죠 뭐. 네. 어쨌든 정정을 한번 해놓고 매우 하지만 어감상으로는 그 정도로. 네. 제일 어감이 확 살지 않나요? 근데 그 최대치를 발휘한 그 퍼포먼스가 오로지 굉장히 소수로 찌그러든 친박 의원들. 근데 뭐 사진 보니까 경찰은 무지 많고 사실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이 섞여 있고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보수 정치인 일반인이 느꼈을 걸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절실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박사모 회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리더였던 사람이 사실 거기서 뭐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보수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기회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너무나 제가 옛날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절대 승복 안 하실 거다. 네, 제가 또 잘 아는 분들은 마치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좀 속상하죠. 그래요? 근데 아니 저는 당연히 승복 안 하실 거라고 봤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결집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 극우, 수구 본인들 세력만 결집하는 건데 본인 세력만 소위 태극기로 대변되는 그 본인의 지지 세력만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도 골수 친박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주면 보수 전체는 그걸 원하는데 네.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전체가 목표가 아니고 일부 자기 태극기로 대변되는 자기 지지자가 목표니까. 알겠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봤어요. 그분이라면. 그분이라면.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저기 황교안 대행은 나가는 거죠? 아니 이제 좀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나가는 걸로 정해놓고 명분 쌓으려고 시간을 저렇게 질질 끌고 네.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진짜 고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왜 기일을 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일 벌써. 정하는 게 뭐 복잡한 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되는 건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말만 안 했을 뿐인데. 예. 몇 초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예,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까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소위 자유당 안에 조금 네. 다른 흐름이 요새 감지가 돼요.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은 막 황교안으로 몰려갈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황교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겠지? 황교안 나왔다가는 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표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로 상당히 돌면서 홍준표 띄우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있겠죠, 물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어느 쪽이냐. 옛날처럼 황교안 일사불란하게 거의 추대해주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황교안 추대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뭔가 추대 분위기가 아니고 또 우리 홍 지사님이 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 많이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비수를 꽂는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기. 그렇게 되면 황 대행을 그냥 추대해주는 꽃가마 태워주는 걸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이제 황 대행이 그거를 계산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추대가 돼서 꽃가마를 탈 수 있으면 못 이긴 척하고 소위 뭐 삼고초리에 응하는 정도로 나이스하게 모양 좋게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그것도 이제 공격하는데 특화된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공격 전문위원이죠. 그래요. 그분 공격은 아주.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이 막 와서 이제 공격을 해대고 본인이 여러 가지 기스가 나고 그래서 잘못하면 추대도 안 되고 이상하게 될까봐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짐작이에요. 근데 그 세력의 판도가 본인이 그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황교안파가 얼마, 홍준표 파가 얼마 이렇게 보십니까? 숫자는 네. 홍준표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황교안이,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찬에게 찬성한 사람도 한 30몇 명 있는 거고요. 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네.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 가서 거의 뭐 해바라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 숫자 아니에요. 네, 7, 8분. 한 자리 숫자니까 그분들이 더 소수인데 네.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 소위 말하면 황교안이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흐름은 어쨌든 황교안 대행의 출마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사석에서 이제 밥자리 이런 데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런 흐름이 있군요. 근데 이제 남의 당 걱정할 일이 아닌 게 지금.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그랬다. 참 네. 기스도 일본어예요. 기스도 일본어예요? 예. 제가 이 언어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만큼 우리 그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건데 흠은 딱히 기스라고 해야 흠집. 예, 그러니까 기스라고 해야 그게 대체되는 용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빠이는 제가
봐주시고요. 쓰레빠, 이빠 이거는 예, 물건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예요. 알겠습니다. 네, 기스는 정정하겠습니다. 흠집으로. 흠집으로. 예, 흠집으로 정정하고. 자,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우리요? 네. 오늘 발표되는 거 하나 우리 꽤 오르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올랐고. 당의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는 네. 오늘 지금 엠바고가 아직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전국적으로는 한 2% 가까이 올랐고 네. TK 지역에서는 역전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 자유당을 네. 역전한 걸 넘어서서 4.5% 포인트로 이긴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후보는요? 후보도 조금 올라갔어요. 후보는 제가 퍼센트까지 기억 안 나는데. 두 사람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람은 안 봤네요. 그 한 분이 성이 남이죠? 아유, 어쩌면 좋아. 네. 어쨌든 조금씩 상승 그분께 추세다. 그분께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다. 네. 김종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당에 안 들어오겠다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네. 근데 그러면 그분이 안 들어오면 도대체 제3지대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에 안 들어오고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동시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도 나온다. 그렇죠? 국민의당도 연대 대상이 된다고 하니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 박주성 의원도 나온다고 했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한 사람. 바른정당 한 사람. 바른정당 한 사람. 또 밖에 이 당을 엎고 있지 않은 또. 김종인 전 대표 한 사람. 이 세 사람으로 어떻게 제3지대를 만들어서 후보 하나로 단일화하죠? 이제 과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보면 그냥 합의만 되면 여론조사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뚝딱 합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내 정당이고 기본적으로. 당시 국민통합 21도.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루당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그러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 근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연대 속에서 본인이 1위를 못했다고 해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는데 경선을 거쳐서 관둔다는 것도 공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후보로 관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박원순의 당도 아닌 사람하고의 단일화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당 전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죠. 보수 진영은. 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가 잘 그림이 안 그려서 안 된다는 말을 이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그림이. 저는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단계적인 단일화가 제일 현실성이 높다. 각 당이 자기 후보를 먼저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후보들 간의 합의 또는 이제 조율에 의해서 룰이 뭐가 되든 여론조사가 되건 뭐가 되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김종인 후보하고 합하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 소위 빅텐트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제 원로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원칙을 얘기하고 나면 그냥 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밀어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대의 주인공을 김종인 대표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 주변의 분이에요? 주변의 분은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원로가. 여기서 원로라고 하면 윤여준 전 장관도 아니 뭐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니까 원로라고 얘기할 만은 하죠. 아, 그분이요? 예. 가장 최근의 전직이요? 아니. 가장 최근의 전직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간의 소문이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은 이렇게 막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런 단일화 이런 게 아니라 여론조사 치죠. 김종인 대표로 추대해달라라는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간에 많은데 이 얘기와 이 두 얘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대해달라.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혹시 추대가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뭐 후보 두 사람이 네. 룰을 합의하는데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한 달 이상 걸리고 오늘도 보니까 당에서도. 국민의당 지금 또 야단이 났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얘기거든요. 당연해요. 선거 전에는 원래 네. 난리가 나게 돼 있고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 후보들끼리 지지고 볶잖아요. 다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그냥 너는 다른 당에서 양보해. 네. 이 사람으로 추대해. 이게 누가 명령하며 그 명령을 누가 따르며. 바보죠. 그런 상상을 하면. 그래서 내가 전직 의장님까지 하셨는데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신 게 아닌가. 전직 의장님은 그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새누리당 출신 전직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몇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쉽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저는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나라 걱정할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 자,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탄핵 되는 순간에 결정문 읽을 때 앞부분에서 많이 떠하셨죠. 앞부분에서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판사들 보면은 사형선 모델일 사람 앞에는 앞에다가 대고 뭐 엄청 뭐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잘했다 아셨군요. 뭐 이런 얘기 네. 막 넣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디서 조금 놀랐냐면 네. 블랙리스트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는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잖아요. 네.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어머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네. 그래서 식은땀이. 식은땀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되나 이러다가 이제 걱정되나? 이게 워낙 짧아 놓으니까 그 생각이 네. 얼마 안 가고 바로 이제 탄핵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른정당은 살아났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당 해체하는 거였죠. 당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다 사퇴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또 사표까지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 해체도 얘기했고 실제 사퇴나 당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네. 그렇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살아났는데 아직 다 살아나지. 이게 우리가 뭐가 되냐. 통합을 왜 비운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그러면은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내부 인사를 하겠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셔터 내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당내도 지금 바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큰 줄기가 바른정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죠. 예. 일종의 호위무사가 몇 분 계시죠. 그 호위무사 중에 한 분이 저희 고정 출연자인 것 같기도 한데. 김성태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계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성태 자하경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내일 여쭤볼게요. 그쪽 입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비대위원 자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을 확 쥐고 대선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중에서 막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랬다면서 회의장에서. 하여튼 지금 무슨 욕설이 나왔습니까? 방송 금지 용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야 인마 이런 건 나왔어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강도가 조금 높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요? XX. X로 신문에 쓴 걸로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죠? 예.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면. 근데 18 이런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18.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료들끼리 야 임마보다는 조금 센 단어가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격정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혹시 집기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목되는 한 분이 마이크 2개를 묶어서 던졌죠. 묶음으로. 예.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어 놓으니까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앞에 톡 떨어졌어요. 그 묶인 거 보고 다 선수들인데. 그런가요? 알고 했죠. 약간 그 정도로 흥분됐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크게 갈리는 선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워두고 차라리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통합을 위한 비움이라 그래놓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 앞에 말이 안 되니 그건 그냥 두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장이 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빅텐트 연대를 하는 통합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종의 영업상무 아니에요. 아, 근데 발언 하려면 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급장을 붙여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에 사실 그건 우리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좋다 그 말에 일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비워뒀다는 비대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대위원장으로 알았어요.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어제 완료형이 아니라. 어제 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바른정당 뉴스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직접 격돌한 건 아니죠? 두 분은 직접 결돌하지는 않았고 네. 초반에는 김무성 의원이 계시다가 회의장에 이 똑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미? 일요일 날 한 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무성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에 동의하냐 마냐. 아, 그러니까 정병 대표가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진을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있었군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워둔 것은 이대로는 당이 안 되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견을 달았던 거예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밥 먹고 들어와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고 속보가 떠요. 본인만 사퇴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다. 근데 당대표가 사실 자기만 사퇴했지만 이거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니까 한 사람이 사퇴하면 나머지도 사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하나를 사퇴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당하신 거예요? 네, 사퇴 당한 거죠. 아, 본인도 모르는데 사퇴 당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총일 못 들어가고 뭘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속보가 떠요. 정병국 대표 사퇴. 그럼 저도 이제 사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의총장으로 뛰쳐간 거예요. 내가 난 내가 사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하자. 이유를 모른 채 이미 사퇴 당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위 지금 이제 김무성 우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제 탄핵도 됐고 하니까 넓혀서 외연도 확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누굴 오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빼곡히 다 자리 차지하고 줄 자리 하나도 없는데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비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퇴하겠다. 우리는 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흔쾌히 사퇴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났어요.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막 회의 김무성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